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공법 이숙규입니다. 우리 공법 합격단을 시작한 지도 벌써 15회, 그러면 15주에 걸쳐서 매주 20문제씩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꾸준히 교과서 보고 금요일, 토요일 진짜 주말에 하루만 날 잡아서 좀 예습하고 복습하면 공법 실력 나중에 9월달 되면 정말 짱짱해집니다. 애지간한 문제는 답이 다 보여요. 그래서 공법에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다. 남은 10월 말까지 합격단 꾸준히 참석을 하셔서 정말 이번 시험은 워낙 응시를 많이 할 텐데 2차에서 공법이나 이런 데서 아마 분명히 걸릴 것이다. 그래서 공법을 좀 단단하게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이 추세로만 가면 공법 점수 여러분 원하는 대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15회에 국토법 2 들어갑니다. 그다지 큰 어려운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용도, 지역, 지구, 구역 틀린 것은 이런 것들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주의할 점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자, 여기서 여러분요, 용도구역 5개 중에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수부 장관, 그 다음에 시가와주정구역은 시도지사가, 예외적으로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이, 입지기재 최소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전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3번이 작년에 나오기도 했는데, 시도지사는 법령에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의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없다가 아니라 신설할 수 있다. 자, 이를 하나 명심하셔야 돼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우리가 배우는 9개의 용도지구, 9개 용도지구 외의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는데, 이 신설을 할 때는 기존의 용도지역의 제한을, 구역의 제한을 완화를 할 목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존 용도 지역이나 구역의 행위 제한을 완화할 목적으로 신설할 수 있다 하면 안 돼요. 강화하려고 신설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푸는 것은 안 된다는 거 꼭 알아놓으시고, 새로 신설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용도 지구 있을 수도 있다. 그 다음 나머지 것들은 특별할 게 없는데, 혹시 방제지구를 지정한다. 방제라고 하는 것은 재난을 막기 위한 거기 때문에 요거 지정할 때는 재해를 줄이기 위한 저감 대책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 재해 저감 대책은 방제지구 지정할 때, 다른 용도에다 붙여놓으면 틀려버려요.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 용도 지역 틀린 것은, 이런 것들은 가장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 도시적 나눠주고, 전용은 1종, 2종, 일반은 1, 2, 3종으로, 녹지는 보생자, 관리지역은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자, 그 다음에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다시 세분되지 않습니다. 이건 아주 초보적인 문제. 그래서 2번은 답이 5번. 5번 틀린 사람들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답 5번. 3번 문제,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설명. 여러분이 계획관리지역이 묶이면, 개발행위 허가를, 우량농지, 계획관리 녹지지역이면 수목이, 조수류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다. 그러면 한 3년 정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 계획관리적인 상태는 건폐율이 40%, 용적률이 100%인데,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돼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면 건폐율은 여기에 1.5배, 용적률 2배까지 완화가 되지요. 그래서 실제 60%, 200%까지 할 수 있다. 쭉 뻗쳐서 와야 돼요. 답은 틀린 게 1번인데, 농업적 생산을, 주변의 농업, 임업 생산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지만, 주변의 용도 지역과 관계를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하다. 이거는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곳을 대상으로 이렇게. 그래서 보전, 생산, 계획관리 중에
나중에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곳이 계획관리지역. 답은 1번인데, 여러분 2번 질문이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관리지역은요 전부 4층 이하만 지어야 되니까 아파트 못 지어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 중에서도 녹지지역 전부 4층 이하만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못 지어요. 그 다음에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당연히 아파트 못 짓고, 요새 아파트 지을 수 있냐 없냐 이게 주제가 좀 뜨는 주제라, 그래서 맞는 말이고, 개발행위 3년 제한하고 지구 단위 계획 수립되면 건폐율은 최대 한도의 150%, 이 150%가 1.5배까지 완화된다 이 얘기예요. 연립 다세대는 지을 수 있는데 아파트 안 됨. 아파트 안 됨. 요 정도. 답은 1번 쉬운 건데요. 자, 4번 문제,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지역을,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요 오늘 합격단 여러분들 정말 제 소원은 합격단 여러분 전부 다 합격하시는 건데, 공부 고득점으로 그래서 전체 한번 번개 모임도 가지고요, 그 도시지역, 관리지역, 오늘 정리를 한번 할 테니까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여기에 이제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그 다음에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누잖아요. 주거지역은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전용은 1종, 2종, 일반은 1종, 2종, 3종.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은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자, 여기서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데를 찾아보자. 이거는 정말 우리 알아야 돼요. 당연히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안 됩니다. 자, 관리지역은 아까 4층 이하만 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여러분 도시 외지역 나오면 전부 아파트 안 됩니다. 도시지역에서는 녹지지역 전부 4층 이하만 지어야 된다. 그 얘기는 아파트가 되려면 5개층 이상 돼야 되니까. 자, 여기서 이제 들어갑니다. 공업지역 중에 전용공업, 일반공업은 아파트 안 돼요. 아파트는 딸랑 준공업.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유통상업지역은 주택이든 숙박이든 잠을 자는 시설은 일치 안 돼요. 왜? 도시 외곽에 물류센터, 도매시장 등이니까. 유통상업은 아파트 못 지어. 그러면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나머지 세 군데 상업지역. 유통상업 안 됨. 자, 공업은 전용 일반 안 됨. 준공업만 됨. 그 다음에 전용주거 1종은 아파트 안 돼요. 1종 일반도 안 돼요. 이건 4층 이하만 지으니까. 그러면 일반주거 전용에서 1종 두 군데 안 됨. 그럼 2종 전용, 2종, 3종 일반, 준주거는 당연하고. 자, 다시 여러분. 주거지역은 전용에서 1종, 일반에서 1종 두 군데 안 됨. 다 아파트 된다. 자, 상업지역은 유통상업 빼고 다 됨. 공업지역은 준공업은 당연히 허용해야 되고, 전용 일반 안 됨. 그럼 녹지 외에 다 안 됨. 그럼 아파트 지을 수 있는 것이 2종 전용, 2, 3종 일반. 2종, 3종 준주거는 당연히 될 것이고, 상업지역은 다 되는데 유통상업만 안 됨. 준공업에서 됨. 이걸 못 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아파트 지을 수 있는 곳, 관리지역 안 됨. 자, 전용 일반공업 안 됨. 유통상업 안 됨. 너무너무 쉽지 않습니까? 1종 일반, 4층 이하만 지어야 되는데 안 됨. 2종 전용 됨. 정답 5번. 다 풀어야 합니다. 이건 꼭 오늘 꼭 외우셔야 돼요. 오늘 그 4번 문제, 아파트 지을 수 있냐 없냐, 요 오늘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우리가 요 정도 승인은 보여야 된다는 거. 5번에 건폐율 최대 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용도 지역은 준주거 70, 일반상업 80, 근린상업 70, 준7이, 건7이, 준7이, 건7이, 전용공업 777, 3종 일반 주거지역 50%. 그러면 제일 가장 큰 데는 2번 일반 상업지역. 정답은 2번. 이건 최소한 기본. 자, 그 다음 6번에
이게 이제 용도, 적별, 건폐율, 용적률의 특례. 틀린 것은, 자, 농공단지 지정된 곳에 건폐율 70%, 농지리, 농공단지 70%. 도시지역 외지역의 개발진흥지구 40%, 수산자원보호구역도 40%, 개발, 수산, 네 글자 40%, 자연녹지에 묶여버리면 30%. 요거 개발진흥지구래도 도시 외지역은 40%까지 정하지만 자연녹지에 묶이면 30%까지. 자연녹지에 묶인 곳은 10% 더 줘서 30%. 그 다음 2종 일반주거, 당연히 60, 3종만 50. 자연환경보존지역은 수산 40%. 개발진흥지구 수산자원보호구역, 개발, 수산, 네 글자 40. 농지리 70. 국가산업단지는 80. 자, 개발진흥지구가 자연녹지에 묶이면 30%. 틀린 것을 골라봐라. 그러면 3번. 이게 우리가 공법 점수에서 한 75점 정도, 80점 정도로 레벨의 문제거든요. 7번. 건폐율 용적률. 틀린 것은 일종 전용 계획관리 자연녹지 용적률 최대 한도 동일하다. 일종 전용 100%, 계획관리 100%, 보생자 800, 100 똑같다. 준주거 800. 자, 이거 볼까요? 전용공구 200에 걸쳐 있다. 그러면 하나의 대지가 800제곱미터는 준주거죠. 준주거. 그러면 200제곱미터는 전용공업지역에 걸쳤다. 용적률 500%다. 최대를 적용할까나 이렇게. 용적률 법령상 최대 한다니까 준주거는 500% 적용하고 전용공업지역은 300%를 적용했다. 그러면 하나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역 걸쳤다. 330 이하 부분이 있다.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 평균하기 때문에 582 4회 4000 더하기 2, 3은 6 4600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용적률은 460% 적용한다 라고 해야 돼요. 정답은 2번이다. 나머지는 특별히 우리 다 아는 것이고, 준공업지역의 법령상 용적률 최대 한도 적용하면 대지 면적이 100이다. 연면적은 400이다. 준공업지역은 용적률이 400%니까 대지의 4배까지. 그래서 이건 정답이 2번이 틀린 정답이다는 것. 공법 참 기본만 잘 닦으면 재밌는 과목인데요. 8번. 용도지역 지구안의 행위제한. 자, 이거 법 제목 외워놓으셔야 돼요. 농공단지 안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적용합니다. 농지법이 아니고.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 오케이. 농림지역 중에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 자연환경보존지역 중에 공원구역, 공원보호구역 안에서는 도시 공원녹지가 아니고 자연공원법이 적용을 받죠. 그 다음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특법 적용을 받는다는 것.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개특법 적용받는다는 것. 따라서 정답은 2번. 옳은 것. 다 틀렸죠. 이런 문제는 풀어야 돼요. 이런 문제 풀려면 수업 시간마다 할 때 그 법 제목들 소리내서 읽으셔야 돼요. 소리내서 읽고 입으로 떠들어보고 손으로 써보고. 9번. A시에서 갑이 소유하는 천의 대지는, 자, 이런 문제 여러분 혹시 나오면 절대로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자, 요렇게 1000제곱미터를 그려, 이렇게. 자, 일종 일반주거에 800. 자, 요렇게 800을 하고, 일종 일반주거에 걸쳤고, 나머지 200이죠. 그러면, 2종 일반주거에, 자, 요건 2종 일반에 걸쳤다. 그러면 하나의 대지가 두 개 용도지에 걸쳤는데, 330 이하 부분이 있네요. 그러면 최대 연면적 구하라는 얘기는 용적률은 가중 평균을 해야죠. 이럴 때, 자, 조례상 일종 일반주거 용적률은 120% 줬고, 현재 120% 줬어요. 1.2배. 2종은 200% 줬다. 200%. 자, 그러면 2부는 120, 800, 28, 16, 960을 지을 수 있는 땅이고, 24, 400을 지을 수 있는 땅이다. 960 더하기 400,
1360을 136%, 1360을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주어진 용적률 이게 300%면 대지 곱하기 3, 150%면 1.5배, 120면 1.2를 곱하라는 얘기거든요. 800에 1.2, 그 다음에 200에 2배 딱 더해버리면 전체 연면적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용적률이 연면적을 곱하기 100을 해준 거니까 136%, 1360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찬찬히 이렇게 먼저 그림을 그리고 그려놓으면 다시 문제를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세이브가 돼요. 그 다음 똑같은 문제. 똑같이 저는 이거 문제를 책을 썼지만 집에서 미리 풀어보고 올 때도 손으로 다 그려요. 일일이. 자 이렇게 해서 KSU에 소재하는 갑의 대신은 2종 일반 생산 녹지에 걸쳤다. 자 2종 일반하고 생산 녹지에 걸쳤다. 이 얘기는 면적이 얼마든 우리 배운 대로 녹지 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 걸치면 각각의 용도 지역의 제한을 따로 받아야 돼요. 면적 관계 없습니다. 자, 이때 2종 일반 주거에 건축 가능한 연면적이 1200. 자, 2종 일반이 얘 대지 면적이 얼마인지 몰라도 1200을 지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갑의 대지에 건축 가능한 수 있는 최대 연면적 얼마냐? 이건 1200을 지을 수 있으니 생산 녹지 지역에 지을 수 있는 면적만 구하면 돼요. 자, 생산 녹지 용적률이 50% 줬죠. 50%. 자, 2종 일반적으로 용적률 200% 줬어요. 200%. 그러면 용적률 200%는 이 부분은 요 면적의 2배를 했으니까 얘가 나왔으니까 얘는 600이죠. 600. 그럼 남은 땅 면적이 400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600제곱미터인 부분에 2배에서 1200을 지을 수 있으니 이거는 얼마냐? 녹지적 따로니까 400에 50%니까 0.5. 근데 200을 지을 수 있죠. 200. 그러면 1400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1400.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그림을 딱 그려서 하면 별로 어렵지 않게 문제를 좀 침착하게 보셔야 돼요. 침착하게 연습 많이 하시고 요 문제, 요런 계산하는 문제 앞으로 집중적으로 좀 들어갈 때가 있으니까 몇 문제 한 5문제 풀면 답이 이제 보여요. 11번 용도 지역별 행위 제한 특례 틀린 것. 자, 도시지역 중에 우리가 일단 도시지역은 농지법 8조 농지정 적용하지 않습니다. 녹지지역에만 적용을 하죠. 도시지역 중에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어떠한 경우라도 농지정 필요를 하지 않습니다. 자, 도시지역 중에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어떤 경우도 농지정 안 해도 돼요. 용도 지역 지정할 때 농림부랑 협의를 다 했기 때문에 농지전형의 협의. 그런데 녹지지역은 내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녹지지역에 농지를 취득하는 사유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할 목적일 때는 안 내도 돼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도시지역은 농지 거래할 때 농지증 안 낸다. 단 녹지지역은 낸다. 녹지라도 취득하는 사유가 도로 만들고 학교 만들고 시설 사업을 할 목적일 때는 낼 필요 없다. 딱 정확하게 알아놔셔야 돼요. 맞는 말이에요.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 등등 적용할 때 보전녹지지역. 자, 도시지역으로 묶었는데 아직 세분을 못했으면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 지정했는데 세분 못했다. 보전관리지역. 도시관리, 농림, 자연환경 넷 중에 아무것도 지정 안 됐다. 그때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딱 깔끔하게 틀렸다. 그 다음 나머지 것들은 아까 나온 지문들이고 금방 얘기 쭉 한 것들이지요. 나머지 지문들은 여러분들이 꼭 소리내서 읽으셔야 돼요. 소리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문장들이 외워져야 됩니다. 12번 용도지구 틀린 것은 용도지구 특별하게 틀린 것은 2번 장관, 시도, 대도시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역 내 주요 수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가 얘기하는 거예요. 물가. 그러니까 이거 이제 옛날에 수변경관지구 그런 말 썼거든요. 수변 또는 문화적 보전 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자, 여기서 특별한 경관을 보호한다. 그러면 얘는 특화 경관지구. 자, 우리가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가 있는데, 자연경관을 보호하려고 하는 데가 자연경관이고,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는 게 시가지경관이고, 특별한 경관을 보호하는 게 특화경관지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안에 문장 속에 답이 들어갔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틀렸죠. 2번이 용도지구 지정, 용도지구든 지역이든 구역이든 어떤 경우든 손실보상이라는 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공익적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손실보상은 우리 공법에서 손실보상은요, 타인 토지에 출입할 때 그때만 손실보상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취락지구는 뭐 녹지하고 도시외 지역에서, 집단취락지구가 그린벨트 안에서.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아까 나온 지문인데,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에 대한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규제, 이 법이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해당 시군의 조례로 합니다. 그래서 용도지구별 행위자는 지자체마다 조례가 다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는 것. 조례 정하지 않는, 조례가 아닌 것, 고도지구 안에 높이 제한은 고도지구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높이 정한다. 그 다음에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특법 적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는 나중에 개발진흥지구를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때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 13번에 용도지구 틀린 것은 시가지 경관지구,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하려고. 오케이. 건축물의 높이를 최고 한도 고도지구, 자연방제지구,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 오케이.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자, 여기서 이제 전통사찰이 나온다. 그러면 꼭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지정한다는 거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녹지지역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간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해야 돼요. 집단취락이 아니고.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에서만 취락을 정비할 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13번 문제 정답은 5번. 자, 세분 용도지구. 이런 건 여러분들요, 이런 문제에서 지금 오늘 합격단 문제에서 이런 것 좀 문제가 답이 안 보이고 틀린다. 우리 반성 많이 해야 돼요. 이거 최소 50점, 55점 그 정도 레벨의 문제거든요. 시가지 방제지구,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니 당연, 화재 위험 방화, 자연경관을 보호하여 자연경관. 자, 녹지 도시외 지역의 자연취락 맞죠? 그 다음에 전통사찰 중요시설물이 아니고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로 들어가야죠.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는 어떤 시설을 보호하려고 할까요? 중요시설물, 항만, 공항, 공용시설, 교정, 군사시설이 있을 때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그럼 전통사찰이 있다. 그러면 뭘로 지정하냐? 아직 안 해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로 지정합니다. 정답은 5번. 자, 15번 용도지구별 행위제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자, 경관지구. 딱 뜨면 대통령령이 아니고 경관지구 안에서 도시군계획 조례 따로 정해서 조례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지자체별로 조례. 집단취락지구는 개특법. 오케이. 고도지구 안에는, 자, 고도관리, 고도관리 이렇게 외우는데, 고도지구를 지정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고도지구를 지정할 때 높이를 정해준다. 75m 고도지구. 그러면 그때 정한 높이를 초과하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도지구를 지정을 하고 나중에 높이를 정하는 조례를 따로 만드는 게 아니고, 경관지구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경관지구 지정을 하고 그 다음 지자체별로 거기에 적용할 조례를 따로 만든다는 얘기고, 고도지구는 조례 따로 만들질 않아. 고도지구 지정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고도지구 지정할 때 높이를 정하는 거예요. 45m 고도지구, 25m 고도지구, 75m 고도지구. 그럼 그때 정한 높이를 초과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이 조례라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조례로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연취락지구는 4층 이하 관광휴게, 조례로 허용하면 몰라도 이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이 문제를 잘 풀어놓고 혹시 기억 리얼이 없을까? 자, 1 기억 틀렸음, 맞음 틀렸음, 기억 리얼 틀렸음, 답임 이러면 큰일 납니다. 꼭 신경 써야 되는 게 옳은 것을 찾으라. 기억하고 니은하고 디귿이, 니은 디귿 4번이 정답이에요. 4번. 이거 잘 풀어놓고 실수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렇고요. 16번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게 이제 우리 교과서들이 불편하게 돼가지고 여러분요, 제가 오늘 책을 하나 소개를 할 테니까 드디어 우리 공법이 명작 3 해서 이렇게 이쁘게 안에가 핵심 암기사항이 딱딱 정리된 책이 이번에 도예식으로 새로 나왔어요. 개정된 내용을 다 반영해서. 그래서 이 책에 25페이지를 이렇게 보면 자연취락지구 안에 스프링 처리돼서 넘기기도 좋아요. 자연취락지구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딱 한눈에 대통령령으로 조례로 4층 이하, 이게 색깔 다르게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인터넷 주문하셔가지고 가격도 얼마, 이건 뭐 책을 뭘 팔라고 그런 게 아니고 가격도 얼마, 돈은 워낙 비싸게 만드는 건데 이 책을 가지고 보면은 딱 외우기 좋게 딱 만들어 놨어요. 단독주택 지을 수 있고. 자, 자연취락지구는 일단 대통령령으로 허용되는 것, 단독주택은 지을 수 있다. 그다음 1종하고 2종 건생 건물은 다 짓는데 2종 건생 중에 여기다 따로 다 해놨어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4개는 못 지어요. 빼고. 그래서 음식점 2개, 휴게 일반, 단란 안마, 꾸리꾸리한 2가지 빼고 2종은 다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외울 때 동물식물관리시설, 이제 동식물관리시설, 동물들을, 그 다음 운동시설, 운동시켜서 농업용 창고에 넣고 동물들을 운동시켜서 창고에 넣고 이따간 동물들 교정시킨다. 교정군사시설. 이렇게 외우면 돼요. 방발이, 방송통신 발전. 그래서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허용되는 건 뭐냐? 단독주택, 1종, 2종 건생. 2종 건생 중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안마시술, 얘들 빼고 나머지 다 된다. 그 다음 동식물관리시설, 그 다음에 운동시설, 그 다음에 동물들 운동시켜서 각종 창고시설, 그 다음에 교정 및 군사시설. 그럼 방송통신 발전, 동물들 운동시켜서 창고에 넣고 교정한다. 삐딱한 놈들 교정하고. 방발이. 그러면 금방 외운단 말이에요. 일정 건생 가능하고 운동시설, 창고, 단독. 한방병원은 의료시설이죠. 얘는 조례가 정한다. 자, 얘는 조례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대통령령으로만 허용되는 걸 찾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방병원은 의료시설은 지자체 조례로 허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연취락지구 안에 지을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암기하기 좋게 딱 만들어 놨고 이 책이 다 한눈에 딱딱 들어오게끔. 그 다음에 이 책이 만약에 이문의 결격사유면 공법 전체 결격사를 딱 비교해 놓고 조합 딱 한눈에 비교해 놓고 채권 한눈에 다 유상을 다 비교해서 도표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꼭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조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한눈에 딱 볼 수 있도록 비교해 놓은 것들, 이런 식으로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꼭 이 책을 가지고 반복을 해서 점수를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17번 용도지구 안에 건축 제한 틀린 것은 고도지구 안에 조례에 이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지 말아라. 자, 답이 딱 나왔죠. 특정용도 제한지구 조례, 집단취락지구 개특법, 자연취락지구 4층 이하 동식물. 자,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동식물 관리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아까 외웠으니까. 자, 나머지 다 조례. 정답은 1번이 깔끔하게 틀렸다. 18번 용도지구 지정. 옳은 것은 옳은 거네요. 용도 구역이죠. 구역. 자, 시가화 조정구역은
국방부 요청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죠. 보안상 목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개발 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거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맞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 자, 도시적과 주변적인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 도모하기 위해서 5년 이상 시가화 유보기간은 20년 이내, 10년이 아니고. 자,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 결정은 유보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 자, 이거는 오타 났습니다. 기간이죠, 기간. 유보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저런 오타가 생기고, 그래서 18번 문제에 옳은 것은 그러면 2번입니다. 자, 19번 시가화 조정구역. 틀린 것은, 여러분 저 시가화 조정구역은 허가 대상은 있고 신고 대상은 일체 없다는 거 알아놓으셔야 돼요. 신고 대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토교통부 장관도 전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그 다음에 이 3번이 시가화 조정구역 안에서의 도시군계획 사업은 원칙은 안 됩니다. 도시군계획 사업도 안 되는데 국방상 공익상 시가화 조정구역 안에서의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요청이 있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그 사업에 한하여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의 시가화 조정구역 안에서 농업용, 임업용, 어업용, 축사, 잠실, 퇴비사 등은 경미하고 멀고 떠나가지고 얘는 허가 받아야 설치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허가 없이도 그러면 안 됩니다. 허가 대상인데 허가 안 받고 설치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라는 거 알아놓으셔야 돼요.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 시효되고요. 정답은 4번 틀렸죠. 20번 입주이제 최소구역. 틀린 것은 특별히 꼭 우리가 외울 점은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돼 버리면 여기에 행위지 않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적용하는 계획, 요 계획에 맞게, 요 계획 짤 때 건폐율, 용적률, 높이,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각종 기반시설 설치하는 것, 이런 걸 다 담아서 이 계획에 따라야 된다는 것. 조례로 하는 게 아니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안에서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맞게 건축을 해야 된다는 것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국토법 2 오늘 합격단 15번째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벌써 200문제, 5번이니까 2, 5, 10, 또 문제가 300문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문제가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습을 계속해서 틀렸던 건 다시 틀리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1회 때부터 9회까지 이걸 자꾸 파일을 달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합격단을 별도로 책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책자를 사다가 문제하고 해설이 다 있으니까 편집돼서 또 수시로 들고 다니면서 문제 풀고, 문제 풀었던 거 푸셔야 돼요. 쉬운 걸 푸셔야 됩니다. 쉬운 거 틀려서 떨어지지 어려운 것 때문에 떨어지는 법은 절대 없다는 것. 그래서 꾸준히 참석해서 복습을 하고 해서 공법은 75점 이상 나오는 걸로 목표를 잡으셔야 합니다. 자, 오늘 15회 합격단도 푸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